지금 새해가 밝았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많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다이어트를 아직 세우지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다이어트 계획 방법. 이대로만 하면 살이 무조건 빠진다. 까보시죠. 자, 첫 번째는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부터 계획하자예요. 이거는 오늘 내용의 대부분은 제가 45kg 뺄 때 실천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습관으로 만들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오, 되게 잘 지키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계획에 실패하는 이유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여러 개 놓아놓고 내가 새 사람이 될 것 같은 것 마냥 하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창대 하나, 끝은 미약하리. 미약하긴 해도 화려합니다. 왜냐? 대판이 나 있거든. 자, 다이어트 할 때 뭐가 문제야? 사람들이? 식단, 식단도 문제고 운동. 운동도 문제고 그리고 시간도 문제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도전할 수가 있어? 우리 그렇게 시간 많아? 우리 그렇게 돈 많아? 우리 그렇게 의지가 있어? 의지야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의지가 무한정이야? 막 샘서서?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의지와 시간과 이 뭐라 그래 스트레스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왜 우리가 수학을 싫어해? 복잡해. 복잡해. 근데 옛날에 수학이 좋았을 때가 언제야? 1 더하기 1은 2 할 때. 그치, 그때가 왜 그런 거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예요. 다이어트도 그렇게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터, 그것도 러닝부터 할 수 있는, 오늘 당장 나가서 할 수 있는 러닝부터 했고, 그러다가 헬스장을 가게 됐고, 헬스장에서도 다른 기구 접근 안 하고 러닝부터 뛰었어요. 근데 러닝부터 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효율이 낮아. 효율이 낮죠.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지만은 러닝부터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운동량이 늘게 되고, 그러면서 운동이 이렇게 해도 별로 안 빡센데 그럼 한번 식단을 줄여볼까 하니까 어떻게 돼? 45kg가 빠졌어. 그때부터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부스터를 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꼭 저처럼 운동부터 할 필요도 없고, 식단 중에서도 밥을 반 공기 줄인다든지 이런 정말로 사소한 거, 내가 정말로 지킬 수 있고 그 정도면 개껌이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정말로 쉬워집니다. 꼭 한 가지만 지키면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바리에이션을 늘려나갔고 강도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에요. 바로 열흘의 법칙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열흘의 법칙이 뭐였어요 저번에? 10일 동안 꾸준히 하고 10일 뒤에 무언가를 변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저도 비슷하게 열흘 동안 뛰어 할만해.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운동기구를 건드려봐. 그리고 그걸 열흘 해봐. 이것도 껌이네? 그것도 다른 거 해봐. 그럼 벌써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몇 개야? 러닝 포함 3개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열흘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다른 것들이 빨리빨리 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운동을 다 했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빡세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식단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에 반 공기를 줄였어. 열흘 동안 하다 보니까 별로 안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식단을 좀 변화를 준다든지. 그것도 다 했어. 근데 열흘 버티니까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 운동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되게 쉽게 느껴지죠. 근데 열흘이 진짜 길어요. 맞아. 아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열흘 동안 그걸 왜 하고 앉아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치. 의지가 넘치고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열흘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긴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을 하면 습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흔들릴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계획이 어려워지는 건 나무인데 뿌리가 제대로 심어지지 않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를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열매만 맺히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가지만 엄청나게 뻗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뿌리가 안 박혀있으니까 어때? 비바람이 오면 흔들리고 쓰러지고. 쓰러지고 많은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다이어트도 정말 이렇게 뿌리를 곧게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뿌리가 그냥 퍽 하고 내려가요? 초고속 카메라를 보면 약간 징그럽듯이 막 이렇게 막 꼬물꼬물 가죠. 막 벌레같이. 그런 것처럼 우리 다이어트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좀 느리겠지만, 그래서 꼭 열흘이 아니어도 좀 내가 이 파이팅이 넘쳐. 그래도 한 5일 아니면 3일 이 정도는 좀 텀을 두고 차근차근 늘려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바리에이션이 충분히 늘어났어. 그럼 이제 뭘 늘려야 돼? 강도를 늘려야 되죠. 근데 이제 강도를 늘리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그치. 왜냐면 강도를 늘리면 무조건 힘들거든. 엄청 힘들지. 그래서 강도를 높일 때도 어떤 방식을 써야 하냐면, 열흘의 법칙이 아니고 휴식이 동반되는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게 뭐야? 이번 주에 강도를 높일 거야. 그럼 강도를 언제 높여야 되겠어? 주에서?
아니죠. 금요일이죠. 왜? 자 보세요. 월요일날 강도를 높였어. 나머지 화, 수, 목, 금 버틸 수 있어?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하죠. 왜냐? 힘들거든. 그 뒤에 휴식을 취할 수가 없거든. 근데 금요일날에 정말로 빡세게 했어. 못 걸어갈 것 같아. 집에서 기어갔어. 그래도 어때? 행복할 괜찮아. 거예요. 그죠, 왜냐? 내일 쉬거든. 그치. 근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 쉴 수 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모든 것들도 그 보상이 직접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만 강도를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강도를 높일 때 금요일날 높였어요. 근데 분명 금요일에만 높이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금요일에만 이렇게 높이다 보면은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부하를 준 다음에 휴식을 주면 우리 몸이 강해져요.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날 왔을 때 분명히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만큼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도 운동이 소홀해집니다. 옛날에는 조금 어려웠던 운동도 소홀해져.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 월요일도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나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차근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강도의 변화는 금요일에 맞추되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이 향상된 거는 월요일, 화요일, 나머지 요일에서 조금씩 차근차근 올리면 된다 이거죠. 그럼 금요일에 올린 거를 월요일에도 해? 아니죠.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었는데도 몸이 안 좋아. 그럼 어때? 월요일날 원래 평소처럼 하고 근데 너무 힘이 남아돌아.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남아돌지? 왜 이렇게 오늘 무게가 가볍지? 그 월요일날 조금 천천히 내가 이거를 금요일날까지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만 설정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걸 강도로 설정하는 게.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오늘? 습관화. 습관화인데 습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차근차근. 그것만 하면은 다이어트 차근차근 해서 45kg 뺀 사람이 보증합니다. 무조건 빠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뿅!